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23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남북 공동 경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의 강력한 추동력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라며 이는 통일교육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위 MZ세대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 것이냐고 되묻는다며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의 의문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코비드19 대유행 사태, 주민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인도적 협력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결부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인 만큼 이를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남북 간에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실용과 유연을 통해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발전적 남북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면 얼마나 다르고 또 같을까요? 첫눈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는 남한 여자와 북한 남자. 오늘 통일 왓쌈은 남녀 북남의 달콤하고도 살벌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에이, 통일을 왜 해? 2030들의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왓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왓쌈!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남북녀 아닙니다. 북남남녀. 우리 정은주, 윤인호 부부를 모시고요. 2022년 남북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몰라 왜 이제서야 무슨 노래예요? 커플이요. 나도 커플 시작했는데. 예, 자 사실 저는 네. 좀 정년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노래요? 아시잖아요. 예. 요거 정리죠. 딴딴따단.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그렇죠. 먼저 좀 자기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결혼 14년차 북한에서 온 윤인호라고 합니다. 윤인호의 아내 정은주라고 합니다. 야. 오, 14년 차. 네. 14년 동안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신데 두 분이 의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의리? 북남 남녀라고 이제 또 소개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네. 탈북민 남성 축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한국 남자가 와가지고 네. 공을 차고 있지 이제 그랬었죠. 한국 남자가. 왜냐면 이제 외모는 이제 그때 말투도 오. 거의 사투리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네. 또 되게 좀 잘생겼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예. 축구해야 네, 네. 그렇게 만나. 만나야겠는구나. 축구도 잘하셨어요? 축구는 잘 못하셨어요? 예. 외모에? 북한에서 있었을 때는 네. 운동을 했었어도 운동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모델 활동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진짜요? 패션 모델을 했고 2001년도 서울 갑자기 이름을 편하게 뭐 네. 생각이 안 나시면 뭐 그냥 거짓말했던 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서울 페스티벌이라고 그때 패션쇼에
나가서 그 오조 씨랑 유수석 씨랑 같이 오. 패션 쇼를 했었습니다. 아, 오지훈 씨랑 예, 유재석 씨랑. 예,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축구 프로그램은 군예 이야기셨잖아요. 네네네. 또 이제 보셨고 네. 또 그때도 근데 은준 인기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남한이 온 지 오래 안 된 상태에서 네. 어떻게 대시를 해야 되겠는지에 네네네. 대한 부분은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맹장염을 알았어요.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네. 받았거든요. 그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남한에 아플 때 제일 예, 가족도 없고 형제 가족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네. 아내를 불렀죠. 네네. 아프다. 예, 한번 좀 와주시라. 병문안 좀 한번 와달라. 네. 예. 왔더라고요. 그때 사실 그 전화 받고 맞아. 좀 약간 늦게 쳤죠. 진짜 가기 싫었어. 뭐야, 나는 뭔가 되게 마음이 마음을 좀 알고 느낌이 와서 네, 맞아요. 가기 싫었다고 왜 가기 네, 싫었는데요? 너무 계속 연락을 해대고 해대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진하게 생긴 사람 싫어하거든요. 오. 네, 저는 약간 소지섭. 아, 소지섭과를 네, 좋아하시는 소지섭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호를 가셔서 네, 근데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제일 탈북민들이 생활에서 어려울 때가 네. 이런 경조사, 네. 아플 때, 네. 또 결혼식 때나 또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실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막 마음의 힘듦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네. 키도 크고 그때는 좀 말랐었거든요. 네, 네. 마른 사람 이제 환자복을 입고 막 웃으면서 막 맞이하는데 약간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빨리 만남을 마치고 가는데 내일 또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또 내일 또 가야 있더라고요. 네. 인연이 이런 게 인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탈북민 정착전 업무를 네. 이제 복지사다 보니까 네. 또 주민들 간의 어떤 관계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이 대해서 있으셨겠네요. 그런 객관적인 부분들을 또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제 네.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냥 한국 남자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으셨다 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저도 이제 뭐 이분도 뭐 되게 많이 만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나이에 안 만나면 문제가 있는 남자지. 예. 그렇죠. 뭐 당연히 맞아요. 네, 성인이고 충분히 다 연애 경험이 있을 수 있었죠. 예. 근데 맞아요. 좀 앵간히 많이 만났군요. 네, 인간이 많이 예, 만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예. 뭐 저도 이렇게 빠지지 않게 네, 아, 예. 그분이 또 역시 예. 그럴 줄 알았어. 예. 네, 만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럼 네. 뭔가 좀 그리고 만나면서 이제 남쪽에 네. 남자들은 좀 재고 좀 빼고 하는 오, 것들이 좀 네. 있잖아요. 네. 이분은 오로지 직진. 어. 아, 남자다. 멋있다. 저희는 거짓말 못해요. 아, 예쁘면 네. 예쁘다. 좋으면 좋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쁘다니. 네. 아니 그러면 반대로 우리 남편분께서는 북한 여성분들과 남한 여성분들의 어떤 다른 점은 뭐 앵간히 또 많이 연애해 보셨기 네. 때문에 참 난감하네. 대답 잘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어떤 네, 성향적인 네, 네. 그러니까 성향은 되고 있을지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 같이 남녀끼리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과의 어떤 살아왔던 어떤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식이 없어요. 재고 얘기하고 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우리말로 뭐 내숭 떤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고문심도 짝이 있다고 만나게 되네요. 결혼 한 4년 차, 5년 차까지는 너무 싸웠어요. 네. 북한에서는 어떤 가부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죠. 집안 예를 들어 뭐 집안일 같은 그런 건가요? 뭐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거 분담하는 데 있어서. 밥을 항상 차려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차를 70반쯤이요? 네, 그 이제 왕의 그거 바탕이 그게 우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개성에서 먹는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차려왔어요. 네? 차려와서 밥을 잘 차려주셨군요. 제가요, 다행이다. 차려줬어요. 네. 차려줬는데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네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저희 입맛에 맞지도 않고 네. 하다 보니까 많이 투정을 했어요. 뭐 이따위로 했냐고 음식을.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셨네요. 이거 들어봐요. 제가 아니, 투정을 부리셨다는 거잖아요. 투정을 네. 부렸는데 어느 상황이었었냐면 네. 이분은 그 당시 백수였고 네. 저는 일을 해서. 애를 낳고 애가 그때 2살이었는데 또 이제 복지관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아팠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닭죽 같은 거를 끓여줬어요. 네. 아프니까 소금 타는 것도 힘들겠대서 소금 간을 좀 했어요. 해가지고 야, 먹어라 그러면서 드세요. 그래서 줬어요. 먹어라. 한술 딱 먹더니 야 이거 짠 거 어떻게 먹냐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싱크대에 갖다 싸우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게 누가 어떤- 이겨요? 네. 싸우면? 제일 궁금해요. 싸우면 어떤 누가 이겨요? 지금이야 북한에서는 어떤 결혼식 문화가 어때요? 먼저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네. 예, 그리고 달기 없으면 안 돼요. 손잡고 해야 되죠? 좋은 남편으로 앞으로 계속 살게. 고마워.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지는 문자 통일부 유니콘을 아시나요? 통일부 청년 기자단을 부르는 별칭인데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해온 14기 유니콘 기자단이 춘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유니콘이 보내온 통일 현장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14기의 귀여운 막내 최혜진, 정남경 기자입니다. 와! 저희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저희는 오늘 14기 유니콘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장소가 이곳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통일전망대가 위치한 오두산은 해발 118m이며 위에서 보는 모습이 까마귀 머리와 같다고 하여 까마귀 오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북단 전망대 중에서 유일하게 360도로 주변 경치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만들어진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주제로 실향민들의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그린 정사각형 7.62cm의 크기의 그림을 5,500여 장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찾아서 VR 체험 영상실에서는 개성, 해주, 사리원, 평양, 청진, 함흥까지 총 6개의 북한 도시를 가상체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데요. 닮은 듯 다른 북한의 도시 풍경들은 그리움과 새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저는 처음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방문하였는데요. 북한 땅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감상하는데 날씨가 흐렸더니 갑자기 맑아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오두산 전망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실제로 1년 전에 오두산 전망대를 왔었는데 여기 1층 상설 전시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상설 전시장에서 DMZ 사람들 전시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통일부의 귀여운 막내들 최예진, 정남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니콘 14기 든든한 언니들 김진영, 임경진 기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저희는 오두산 전망대를 거쳐서 현재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임진각은 1972년 남북 공동성명 발표 직후 개발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전쟁 이후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민족 대립과 한국 전쟁의 아픔이 새겨져 있는 전쟁 유물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곳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곤돌라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주네요. 곤돌라를 타고 신이 난 유니콘 기자들. 임진강을 넘어 민통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푸릇푸릇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DMZ에서 인생사진을 남겨보세요. 네, 도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명 기자님, 도라산역은 어떤 곳이죠? 네, 도라산역은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경의선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워졌습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라산역을 조금 더 둘러볼까요? 네, 가봅시다. 도라산역에 들어가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미디어월이 눈길을 끕니다. 미디어월에서는 3개의 미디어 작품이 상영됩니다. 작품과 그 옆에 있는 도라산역의 표어를 함께 보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네, 지금 도라산역에 들어왔습니다. 선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가는 방면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차역인데 느낌이 정말 달라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기차역인데 사람과 기차만 없습니다. 저기 표지판에 개성 방면이라고 써 있어요. 이쪽이 개성 방면, 이쪽이 임진각 방면입니다. 저기 보시면 칸막이가 있는데요. 저 칸막이 너머는 국제선 전용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열차가 운행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14기 문효민, 정수빈 기자입니다. 14기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통일기행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통일과 평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 유니콘 기자들의 1년간의 활동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비대면이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대면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기자님들과 더 좋은 인터뷰나 기사들을 많이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통일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참 즐거웠던 기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을 하면서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학술 회의나 활동에 참가하면서 기자분들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었고요. 15기 여러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기사를 쓰고 또 한반도 평화의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1년이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14기 기자단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